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하나의 학교 폭력 이야기로 뉴스 시작합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살 어린 후배를 학교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두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고 가해 학생은 반을 옮겼지만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의전비서관이었고 오늘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 7월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폭행은 2차례, 모두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폭행이 있었던 7월 10일, 가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시각 피해 학생을 변기 뚜껑 위에 앉힌 뒤 리코더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 학생을 다시 불러 똑같이 변기 위에 앉혔습니다. 손은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한 뒤 주먹으로 눈과 이마를 폭행했습니다. 남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렸고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내린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10시간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 의원은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고 반만 바꾼 건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가장 의아한 것은 지속성이 1점 부과했다는 거예요.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가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적인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그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엄정하고 또 좀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지 학생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의 기준 지표로 통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각종 소매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6월 9.1%에서 지난달 3.7%로 떨어졌다 해도 연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확고한 만큼 현재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Doing too little could allow above target inflation to become entrenched and ultimately require monetary policy to wring more persistent inflation.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도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단숨에 꺾었습니다. 파월의 연설 직후 미국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에선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넘었습니다. 이른바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중동발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9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We need to keep bringing inflation down. That means the economy has to slow.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미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국채의 신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미 국채를 많이 사던 일본과 중국은 보유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미국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은행권 연쇄부도 재발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원래 오늘 구호 트럭 20대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도로 보수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늘도 구호 트럭은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피난민들이 들어찬 교회가 폭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의 한 병원. 의사가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이 중단되면서 병원의 전기마저 끊긴 겁니다. For the last few days we are sending a call for the human community that in the hospital we don't have fuel. 주민과 피난민들이 시장에서 먹을 거리를 구하려 해도 밀가루와 콩 등은 이미 품절됐고 가격이 비싼 것들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식료품 등이 있던 선반은 텅 비었고 남아있는 것들도 손으로 금세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إن استمرار هذا الوضع يعني تحويل غزة إلى مقبرة جماعية. على هذا العالم أن يلتفت ولو لآخر مرة. 이 같은 상황에도 가자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 물자는 여전히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럭 20대 분량이 가자 지구에 반입될 거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도로 보수가 늦어지면서 국경 개방은 하루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19일 500명이 피난해 있던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 폭발이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준비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헬리콥터 등이 가자 국경 근처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고 네타냐후 총리는 군인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עם ישראל עומד מאחוריכם, ואנחנו ניתן את המכה הקשה לאויבים שלנו כדי שנשיג ניצחון לניצחון. מוכנים? כן!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이후 양측의 사망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최근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수억 원대 공갈 협박을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데뷔해 여러 인기 드라마 주연을 거쳐 영화 기생충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진 배우 이선균 씨.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내사 대상에 오르거나 이미 입건된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총 8명.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고소한 인물은 수사 대상자 8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 중이며 필요할 경우 이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이 씨의 마약 연루 의혹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개봉을 앞두거나 촬영 중인 작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나들이철, 도로 위를 감시하는 경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단 2시간 만에 16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과속을 하거나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도 이른바 암행 순찰에 줄줄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자유로. 승용차 한 대가 3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릅니다. 지금 154km 지금 속도 위반 작업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순식간에 위반 차량을 따라잡더니 갓길에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이른바 암행 순찰차로 벌인 단속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 같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을 켜고 바로 단속에 나섭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연출이 됩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서 단속할 때 이제 캠이 자동적으로 해서 촬영을. 당연하다는 듯 1차로를 내달리는 트럭.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우측 오세요, 우측. 제 지정차로 위반이나 속도 위반 다 하셨어요, 선생님. 속도에서는 선생님 이제 160km 정도가 찍혔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었는지 횡설수설하기 바쁜 운전자. 집이 멀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몰랐지, 언제 따라왔단가? 아예 알았으면 천천히 갔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시내 도로에선 적발 대상도 다양해집니다. 오토바이가. 암행순찰차가 따라오는 걸 모른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하던 오토바이가 딱 걸렸습니다. 여기가 또 불법 좌회전해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면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 면허 취소입니다. 겹이다가 먹었던 거. 한 병 정도 먹었어. 전에도 운전하신 적 있으세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죠. 어젯밤 9시부터 2시간 동안의 단속에 면허 취소와 정지가 각각 8건씩 나왔습니다. 일제 단속을 격주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별로 불시에 이제 매일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경찰은 이 같은 암행순찰과 집중 음주 단속을 가을 행락철 내내 평일 밤낮 없이 불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